안녕하세요. 제 구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 차례 1입니다. 차례 2입니다. 차례 3입니다. 차례 4입니다. 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 관련 법령들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여 의료 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격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는 면허 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면허의 취득이 요구되는 의료 종사자로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인신에 대한 침습이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 적정한 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의 확보가 불가결하게 됩니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의료 종사자에 대한 면허 부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극적 요건은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여 적정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의료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면허 부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은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그에 상응한 전문적 지식, 기능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능력이 국가에 의하여 담보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의료인의 해당 국가시험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법은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통칭하여 국가시험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전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양성과정의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의 발달에 상응하여 의료인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국가시험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와 조산사 및 간호사의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은 국내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외국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산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이거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인증 여부는 입학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료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서 2012년 개정 의료법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의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은 의학, 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어 2009년 2월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되게 됨에 따라 의학, 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한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점과 졸업 예정자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면허시험에 응시한 해에 졸업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 없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이 2008년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시험은 늦어도 1월 초에 종료됨에 반하여 졸업식은 흔히 2월에 거행되는 관행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인증받은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산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합니다. 이 예비시험은 2002년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3년이 경과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시험은 외국 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에 대한 예비시험은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과 대학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이란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마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국가와 면허 취득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졸업한 필리핀의 리시움 대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리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의료법 제5조 제3호가 규정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나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셋째,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거나 외국의 국내 인증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다만 인증 여부는 입학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간호사 국기 사업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의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법 시행령은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위 국가시험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의 소극적 요건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시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면허의 취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는 면허의 결격 사유,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국가시험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자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질환자는 소위 상대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합니다. 둘째, 마약, 대마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입니다. 마약향 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는 총칭하여 마약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말합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각목의 사유는 마약류 관리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셋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금고란 정력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구치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무기와 유기로 나누어지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다만 유기 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유기징역에서와 같이 50년까지로 합니다.
금고는 기간에 있어서는 징역과 완전히 일치하나 정역의 복무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됩니다. 다만 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고는 원칙적으로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입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부기되어 있지 않은 자유형, 즉 징역, 금고 및 구류를 말합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할 형이 선고되었다는 의미에서 실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실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을 실형 판결, 집행유예가 부기된 판결을 집행유예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 그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그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추후 누범정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또 다른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의 연역과 관련하여서는 커다란 변동을 기준으로 하여 편의상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 정부개정의료법, 2000년 개정의료법 및 2023년 개정의료법으로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개정은 2000년 개정의료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에만 한정하여 그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 관련 법령으로 축소된 배경 중에 하나는 1997년 말부터 2001년 8월까지 4년간 지속된 IMF 당시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야만 했던 의료인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특히 성범죄 등과 같이 파렴치하지만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의료인이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대표적인 일반적 결격 사유로서 공무원 결격 사유나 유사한 전문가 직역으로서 변호사 결격 사유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커다란 비판이 가해져 왔었습니다. 2023년 개정의료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면허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면허가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 대하여만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등록대장이란 의료인의 신분을 공증하기 위한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 비치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제도는 의료기관의 공익화와 무이촌해소를 목적으로 1973년 유신헌법 당시 국회 기능을 가지고 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한 의료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건부 면허는 후수라는 한지의료인 제도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는 그 효력 발생 시기 또는 그 취득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면허의 등록 시와 면허증의 교부 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의 취득 시기는 면허의 등록 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게는 면허증이 교부되지만 이는 등록대장의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고 면허라는 행정행위는 이미 등록대장의 등록에 의하여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았거나 분실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면허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말소되었으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증의 재발급은 면허증을 재발급한다는 점에서 면허 자체를 재부여하는 재면허와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대여받거나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면허를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인의 자격은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의 자유이사에 의한 등록 말소 신청. 둘째, 의료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에 의한 등록 말소 신청 및 셋째, 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의료인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 외에도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의료인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도저히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결격 사유나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 행위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면허 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로서 8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의료인이 되기 전에 결격 사유가 의료인이 된 후에는 취소 사유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넷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면허를 대여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일곱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하게 한 경우입니다. 여덟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면허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면허의 취소는 본인과 사회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행정관청의 독단을 피하고 공평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을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청문 요구가 있게 되며 이에 대하여 청문 대상자는 직접 출석하여 위법 사실을 항변 또는 변명하거나 우송된 청문서의 소명유지를 기재하여 당해 처분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관청은 위법 내용, 청문에서 조사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료법은 구종의 면허 정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매체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입니다. 셋째,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때입니다. 넷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입니다. 다섯째, 태아, 성, 간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때 또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때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의료법상의 규정은 최근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삭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입니다. 일곱째,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입니다. 여덟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입니다. 아홉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재면허는 면허를 다시 부여한다는 점에서 면허증의 재발급과 구별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거나 또는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면허를 대여하거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처벌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을 흔히 전공의라고 합니다. 수련의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전공의는 전공의,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방 전공의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문 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문의 자격 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 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둘째,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문 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치과의사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 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셋째,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전문 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 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수련 기간에 있어서는 전공의, 치과의사 전공의 또는 한방 전공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전공의의 수련 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장교, 공중 보건의사 및 여성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간은 인턴은 통합치의학과 제외하고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장교, 공중 보건의사 및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셋째, 한방 전공의의 수련 기간은 일반 수련의는 1년, 전문 수련의는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장교, 공중 보건의사 및 여성 한방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자격시험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격자에게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의료기사 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의 취득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적극적 요건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위 국가시험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외국에서 위의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경우에는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한 사람과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 등의 인증 여부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입니다. 다른 한편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소위 국가시험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기사 등의 결격 사유는 국가시험의 결격 사유와 함께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한 소극적 요건은 의료기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결격 사유는 2000년 개정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 2023년 다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의 결격 사유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도 일정한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의료인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의료기사 등이 자유이사로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의료기사 등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등록 말소가 신청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의료기사 등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일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입니다. 셋째,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곡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곡물 제작 등 업무를 한 때입니다. 넷째, 면허 자격정지 또는 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정지 또는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첫 번째의 경우는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이른바 절대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한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 자격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 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셋째, 치과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치과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 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입니다. 넷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때입니다. 다섯째,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섯째, 치과 기공소의 개설자가 치과 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에 의한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따르지 아니한 때입니다. 일곱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일종의 소멸시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의료기사 등이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 자격정지 또는 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정지 또는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소위 의료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문상의 표현은 면허증의 재발급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재면허로서 면허의 재부여로 해석됩니다. 양자의 구별에 관하여는 이미 의료인의 재면허에서 상술한 바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득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해당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자격시험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자격시험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격시험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험 자격이 제한됩니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은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는 2000년 개정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 2023년 다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증의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 응시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응급구조사 자격 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도 일정한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른 의료 종사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응급구조사가 자유이사로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응급구조사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등록 말소가 신청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은 취소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응급응료를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에 위반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조치에 위반하거나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에 위반하거나 비밀 준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 이송처 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이송처 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입니다. 셋째,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다섯째,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입니다. 여섯째,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때입니다. 일곱째,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덟째,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입니다. 한지 의료인이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의료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및 한지한 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이촌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이촌에서의 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지 의료인 제도는 도입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1986년부터 신규로 면허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조건부 면허 제도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둘째, 6개월 이내의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넷째,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명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위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등록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첫째, 간호조무사가 자유이사로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간호조무사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가 신청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의 취소와 자격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골사, 침사, 구사를 총칭하는 의료유 사업자에 대한 자격시험은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유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당시까지 의료유 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유 사업자인 특히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것은 침구술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한방의료 행위로서 특히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 교육 과정으로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고 기초 한의학과의 연계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 및 임상 실습이 필요함에 따라 6년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가 침구 시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마사란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란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 수련 과정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안마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을 안마사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경우 안마사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첫째, 안마사가 자유이사로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안마사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등록 말소가 신청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안마사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의 취소와 자격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안마사에게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적극적 요건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 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사종으로 구분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소극적 요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 사유는 2000년 개정 의료법에 있어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유사한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2023년 개정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유사한 구성과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첫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유이사로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등록 말소가 신청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격을 받은 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둘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넷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위의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적극적 요건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합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징계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셋째,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관할구역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은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약사 면허는 면허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줍니다. 첫째,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둘째,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 시험과 약사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줍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 사유는 2000년 개정 의료법상 결격 사유와 유사한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2023년 개정 의료법상의 결격 사유와 유사한 구성과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절대적 면허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격 사유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째, 약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입니다. 둘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셋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입니다. 넷째,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위 상대적 면허 취소 사유 또는 상대적 면허 정지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셋째,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라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셋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전문약사 제도가 2023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약사로서 전문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